인재연구실 실장님이신 조은영 실장님께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원영입니다. 이경문 교수님 그리고 김아라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들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는 데 있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여성정책연구원이나 그 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 말씀 차원에서 좀 토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 왔지만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생성형 AI 관련해서 젠더 간에 이제 편향이 있다, 성능 차이가 있다라는 논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 왔고 발표가 되어 왔고, 발표가 될 때마다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절대 아닌데 워낙에 난제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복잡하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제 발전을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이제 그 관련된 논의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표준 기구죠, ISO, 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에는 AI 기술 표준 소위가 있습니다. 서브 커미티가 있고 42가 있고, 간에 워킹그룹 3번이 신뢰성 요소 분석 및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수히 많은 기술 표준과 지침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어떤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표준 하면 이제 미국이 가장 빨리 나아가고 있죠. 미국은 2019년도에 이미 NIST라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에도 이제 생성형 AI를 반영한 또 다른 업데이트 버전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있고요. 거기 이제 편향성 관련돼 있는 두툼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김아라 박사님께서 그 EU의 인공지능 그 규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럽의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별 금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법무부라든지 평등고용위원회, 소비자 금융보호국 같이 이제 개인의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규제하는 그런 기존의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은 뭐 규칙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떠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이슈에 들어가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논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편향성 체계의 중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향성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각기 약간의 다른 유니버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통계적인 편향 유니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이건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편향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휴먼 관점에서의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인 편향은 아까 전에 이건명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제 샘플이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해서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대표하지 못한 샘플로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왜곡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유니버스에 속해 있는 분들은 데이터 바이어스라든지 알고리스믹 바이어스, 뭐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 같은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모델을 만든 그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이제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메인 아답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들을 보십니다. 물론 이제 그 통계적 편향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이슈들을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적 편향은 제도나 사회적인 관행이 갖고 있는 편향입니다.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많이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규범,
규칙에 이제 내재가 되어 있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젠더 쉐이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젠더 간의 이제 안면인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성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되게 대표적인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되게 그 주된 결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식적으로는 피부색이 인종이나 이제 민족을 잘 구분짓는 구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 간에도 피부 색깔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른 경우들이 되게 흔한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사회적인 관행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 편향은 이제 인지 심리학이라든지 행동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편견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얘기 많이 하고 휴리스틱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오류 같은 것들에서 비롯되는 편향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연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갈등 요인이기도 하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이건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컴파스라고 하는 재범위원 예측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프로퍼블리카라는 그 저널에서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인종 간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긍정 오류가 두 집단 사이에 다르다. 그리고 부정 오류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긍정 오류를 맞춰주면 부정 오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수학적인 모델이 한 20가지 이상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를 맞추면 다른 건 못 맞춥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도 수학적 공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이 또 다르다는 것도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콘서트 티켓 2장하고 2인 식사권 2장을 이제는 분배하는 문제로 보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공정성을 따지면은 티켓 한 장씩 주고 식사권 한 장씩 주면 되지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은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집단과 개인 간의 이제 공정성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이제 아까 전에도 또 그 보험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세대 간의 성별 간의 미국의 보험료 테이블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릴수록 보험료가 높고요, 남성일수록 높습니다.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공정한 결과죠. 남성들이 좀 더 험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젊으면 좀 더 무리해서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젊은 남성 중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집단 간에는 공정성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 차원에서 공정성이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편향의 원인과 해법도 이제 이슈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테크노 쇼비니즘이라고 뭐 이제 기술 만능주의, 뭐 기술 우월주의 이런 얘기들로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컴파스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컴파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인간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서 나온 거거든요. 이 1930년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배경을 하고 있는 시대와 지역이 크게 멀지 않은 일리노이주에서 1930년대 이미 과학적으로 뭔가 판결의 공정성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컴파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사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여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컴파스가 인간 사회보다는 또 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하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떠한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단순히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로 치부해서 알고리즘만 고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간 사회의 편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또 필요하고 또 규제를 함에 있어서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왜? 인간 사회 역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젠더 평등 속에 젠더 불평등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젠더 쉐이드라는 논문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간의 그 성능 차이도 있지만 젠더 안에서도 그 프로텍티드 그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좀 더 진해질수록 같은 젠더 안에서 성능이 확 떨어지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젠더라고 해서 이제 아이덴티컬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젠더 평등성 안에서도 젠더 안에서의 어떤 불평등 이슈들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그 최근에 그 통과가 된 EU AI 액트 제10조 제3항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훈련, 검증, 시험 데이터 셋은 의도된 목적을 고려해서 관련성이 있고 렐러번스죠. 충분히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최선의 범위에서 오류가 없고 완전해야 된다. 이건데 원래 2021년도 초안에는요, 충분히라는, 밑에 제가 언더라인 썼던 충분히라는 문구 없었고요.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문구를 넣었는데 이거 역시 되게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충분하다는 건 어떤 것인지, 가능한 최선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해서 이제는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 휴머니드 루프 얘기 많이 나왔지만 사람이 개입해서 더 문제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휴머니드 루프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런 뭐 휴머니드 루프를 우스갯소리로 비꼬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죠. 좌측에 보시면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개인의 어떤 성향과 취향을 반영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그런 큐레이션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키싱 부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이게 10대의 어떤 특정한 지역의 10대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거든요. 근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향들이 워낙에 프래그먼트도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인지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인정도 못하는 사회까지 이제 가는 거죠. 필터 버블 일어나니까 원래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례고요. 아까 전에 또 이건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측적인 치안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많이 금지가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역이라든지 개인의 프로필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가가지고 계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 없는지 좀, 반쯤은 당근을 주고 뭐 일자리도 좀 알아봐 줄게 하고, 반쯤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사고 치지 마, 이런 애야. 반쯤은 약간 협박성으로 다니는데, 이게 이제는 생기지도 않을 범죄가 야기가 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자꾸 오니까 쟤 뭐 무슨 약간 경찰에 무슨 약간 뭐 정보원인가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갱단에서 이제 이 사람을 총을 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시카고 경찰청에서 발생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의도에 맞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인간의 책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